안녕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부딪히거나 다친 적도 없는데 손가락이 아프거나 저린 경험 있으신가요? 왜 이러지 하고 그냥 넘기기 쉽지만 이런 증상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의학 채널 류마TV의 의학 정보를 참고해서 손가락 통증과 저림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힘줄염입니다.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 예를 들어 골프를 치거나 손빨래, 설거지 등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많은 분들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힘줄의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 바로 힘줄염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힘줄염은 나이와 상관없이 손을 많이 쓰면 누구나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증상이 점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와 휴식이 중요합니다. 이 힘줄염이 더 심해지면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방아쇠수지 증후군입니다.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펼 때 딸깍 소리가 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이 걸려서 아예 펴지지 않는 락킹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건 힘줄이 부어오르면서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해요. 주로 손을 오래 쥐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쥐고 비트는 동작을 하는 작업, 또는 골프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주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 오랜 시간 손가락을 사용하게 되면서 관절 사이에 연골이 닳고 그로 인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손가락 끝마디가 두꺼워지거나 모양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나이가 많은 분들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30대, 40대에서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 질환은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전신질환입니다. 손가락, 손목,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게 손가락 가운데 마디나 손목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조조강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하거나 잘 움직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풀리는 증상이 있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증상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고 해요. 혈액 검사, 염증 수치 검사, 항체 검사, 엑스레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절 초음파 검사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 초음파는 다른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염증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목이나 어깨에서의 신경 압박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목에서 시작해서 팔을 지나 손끝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경로 중 어딘가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손가락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겪는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엄지부터 약지까지 저림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간단한 자가 테스트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손목을 90도로 꺾어 손 등끼리 맞댄 상태로 1분 정도 유지했을 때 저림이나 통증이 발생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손가락 통증과 저림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상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기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관절 변형이나 만성 통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손가락이 보내는 작은 신호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